자, 지난 시간에 로테이트를 했고요. 오늘은 스케일을 할 겁니다. 이 스케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은 물체의 내가 지정한 객체의 그러니까 객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렉탱글 골뱅이 10,10 제가 이렇게 10,10을 했습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이 10이에요. 자, 그 다음 스케일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먼저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죠. 클릭하면 자, 물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뭐냐면 CAD가 물어보는 값이 배수입니다. 몇 배 키울 거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2배 키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0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볼까요? 스케일 1이면 안 바뀌겠죠. 1보다 작으면 작아지겠죠. 자, 0.5 그럼 2분의 1로 줄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2배 키웠다가 거꾸로 줄여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스케일 제가 3배를 키워봤습니다. 30으로 늘었네요. 그럼 거꾸로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를 줄여야 다시 10이 될까요? 배율이 쉽게 안 잡히죠. 그죠? 근데 하나는 알고 있어요.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스케일. 자,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 나누기 3. 분수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걸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자, 분수를 쓰면 됩니다. 1 나누기 3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스케일. 자, 2.5배. 그럼 얼마를 줄여야 돼요? 2.5분의 1? 아니죠. 여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소수점은 안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가지 또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에도 이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스케일. 자, 기준점 클릭하면 물론 여기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그 다음에 3배. 그러면 이렇게 3배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기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45도 방향으로 그렸으니까 가로 세로와 똑같겠죠? 자, 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길이를 20mm로 맞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자, 우리는 한번 배웠어요. 로테이트의 레퍼런스 기능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스케일에도 이와 같이 레퍼런스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에 반대점 클릭하고 얼마? 20.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20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조금 쉽게 가보도록 하죠. 렉탱글 골뱅이 20,20 20에 20이죠? 스케일. 자, 레퍼런스 현재 값이 20이죠. 20 엔터. 그 다음 15 엔터. 그러면 15로 바뀌었겠죠. 자,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자, 레퍼런스 현재 값이 15입니다. 엔터. 내가 바꿀 값은 25. 맞나요? 스케일. 현재 값 레퍼런스 현재 값 25. 내가 바꿀 값 13. 바뀌나요? 그러면 조금 더 축척 바꾸는 게 훨씬, 그러니까 이 크기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굳이 배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10. 자,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게 이거였죠. 스케일 3배 30이란 말이죠. 그죠? 이 30을 다시 10으로 바꾸고 싶어요. 혹은 15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이럴 때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레퍼런스 30을 15로. 그러면 그냥 바뀌는 거죠. 또는 스케일 레퍼런스 30을 12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축척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주로 어디 적용되냐면, 스케일을 많이 쓰는 게 어디 적용되냐면, 바로, 종이요. 종이에 적용됩니다. 자, 골뱅이, 420에 297. 그러면, 이렇게 420에 297 A3 사이즈죠. 옵셋 10mm. 자, 이때 이 안쪽 테두리는, 이 안쪽 테두리선은 굵은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1mm. 이렇게 굵게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 5배. 그러면 1대5 도면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축척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로가 1000mm에 세로가 8000mm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자고요. 자, 2만 나누기 420 47이고 16000 나누기 297 53이고 대략 1대 50도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렉탱글 골뱅이 10,000 8000 얘가 18,000짜리죠? 그러면 얘는 몇 배를 키우면 돼요? 50배를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동하기, 아니 얘를 이동할까요? 이렇게 가운데다 맞추면 1대 50도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종이에다 그릴 때는 종이의 크기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작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AD는요, 작게 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작게 그리려면 그거 다 비율 환산해서 그려야 되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실물을 그냥 1대1로 CAD에다 그리는 거예요. 대신에 뭐만 키우는 거예요? 도면 요소들. 문자라든지 치수라든지 해치라든지 혹은 이런 도면 테두리를 축척감만큼 키워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출력할 때, 나중에 출력할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1대 50.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CAD에서 도면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릴 때는 실물로 그려요. 실물 사이즈로.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종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엔 되게 헷갈려 해요. 처음엔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종이는 크기가 리밋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실물을 줄여서 그리는 겁니다. 근데 글씨 크기랑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면 돼요. 그죠? 근데 CAD는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물을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글씨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만큼? 축척감만큼. 이해되셨나요? 선 종류도 축척감만큼 키우는 겁니다. 반대로 다 키우는 거예요. 반대로 다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출력할 때 축척감만큼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자,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그 다음, 옵셋 120. 그 다음, 옵셋 80. 트림으로. 그 다음, 적당한 위치에서 자르고 옵셋 100. 자,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
트림으로 자르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얘네들은 외형선, 얘는 내 맘대로 원선, 중심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옵셋 70mm 라인, 그 다음 옵셋 45mm, 여기에 원이 그려지는 거죠. 서클, 반지름 15mm. 자,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여기가 중심선이죠. 자, 라인 타입 스케일 한 0.5. 자, 로테이트 카피 90도. 자, 그러면 선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5. 다시 옵셋 20mm. 자,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 옵셋 45mm. 자, 이 중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챔퍼 디스턴스 10mm, 10mm. 자, 그러면 이렇게 우측 면도는 끝났네요. 자, 평면도를 볼까요? 옵셋 20mm, 옵셋 22mm, 25mm, 자, 28mm, 15mm. 자, 그 다음 나머지가 30mm죠. 자, 순서대로 선을 정리하면 선이 이렇게 가네요. 자, 이런 모습으로 지나가네요. 여기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인,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물론 여기 치수로 그리셔도 돼요. 라인, 이 부분의 위치가, 이거 그렸죠. 다시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 끝점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거는 지금처럼으로만 그릴 수 있어요. 이 끝점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말고 여기가 보인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원이잖아요. 이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9배가 가장 많은데, 즉 9배가 여기가 아니고 9배가 제일 큰 데가 위에서 보면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 점이 쿼드란트 점이에요. 쿼드란트 점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얘가 이렇게 은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은선, 이 부분의 은선의 위치가 바로 이 원의 여기 쿼드란트 점. 자, 그 다음 라인 순서대로 여기 따라서 내려볼까요? 그 다음 여기의 위치가 필렛 반지름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네요. 자, 트림. 자, 이런 모습이고요. 다시 라인, 필렛. 이런 모습이네요. 네. 그 다음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고요. 그 다음 똑같이 라인, 다시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쿼드란트가, 마지막 이 쿼드란트가 이렇게 됩니다. 네, 다 됐네요. 봅시다. 아, 여기 빠졌네요. 반지름 10. 네, 다 그려진 것 같은데요. 뭐 빠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스케일 2배. 자, 이동하기. 자, 다시 이동하기. 다시 이동하기. 지우고. 그러면 가운데로 맞춰진 거 맞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자, 이번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선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36. 자, 옵셋 72. 그럼 필렛으로 이렇게 선을 정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은선이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요. 트림하고 선을 다시 그리면 돼요. 그러면 됐나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한전 브레이크 기억나시나요? 네. 아니가라, 아직 한전 브레이크 안 배웠구나. 브레이크를 안 배웠네요. 그럼 나중에 다시. 자, 일단 브레이크를 먼저 설명하죠. 자, 라인.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 중에 여기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기능 중 한전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점 하나로 브레이크하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먼저 브레이크예요. 자, 브레이크 선택을 합니다. 얘를 끊을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 선택하는 점이 첫 번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을 이번에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이거 트림이죠. 그러니까 트림의 원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트림이 만들어지기 전 명령어. 자, 보세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점의 위치가 이미 결정이 됐죠. 근데 옵션을 보세요.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시면 다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그럼 정확하게 잘라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를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클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선택되냐면 얘가 선택돼요. 얘를 브레이크한다고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일단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르고자 하는 걸 일단 선택을 하고 퍼스트 포인트 누르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할 건데 선택하고, 자, 퍼스트 포인트를 교차점으로 클릭하고 세컨드 포인트를 교차점으로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똑같이 클릭했어요. 이게 한전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요. 같은 자리가 끊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 트림에서 다시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를 교차점으로, 세컨드 포인트도 교차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은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트림을 이용해서 자르고 다시 그리기.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한전 브레이크 하기.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옵셋 66mm, 옵셋 25mm. 네, 여기 중심선이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2mm, 옵셋 22mm. 자, 트림으로 끊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 자, 여기도 트림으로 끊고, 마지막으로 필렛. 그러면 이제 되겠죠? 자, 옵셋 5mm. 그 다음에 트림으로 끊고. 그죠? 근데 이것 말고 또 우리가 뭐 썼나요? 랭슨이라는 명령어 썼었죠. 자, 트림. 일단은 끊습니다. 그리고 랭슨. 델타. 델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뜻해요. 그래서 5mm.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은선이에요. 은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려야죠. 트림하고 다시 그리던가 아니면 한전 브레이크를 2번 하던가.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그리면 돼요? 서클로 그릴까요? 아니면 아크로 그릴까요? 물론 서클로 그리셔도 돼요. 서클로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트림으로 잘라낼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자, 시작점 나와 있고 중심점 나와 있고 끝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크의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 중심, 끝. 그러면 금방 그려져요. 이게 이제 트림하고 세로 그리는 방법. 자, 언두. 자, 다시 트림. 자, 이번엔 한전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교차점, 교차점. 다시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해되셨나요? 자, 또 다른 방법. 자, 라인을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림을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선 연장하면 금방 해결되죠? 어쨌든 은선으로 그려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명령어를 많이 알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하는 거고, 명령어를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리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누가 내려오냐면 중심선 내려오고, 중심선 내려오고, 여기 끝선, 여기 끝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 그 다음 랭스는 다시 한번 델타 5mm. 이러면 정면과 평면이 완성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이제 우측입니다. 우측을 그릴 건데, 이제 이 부분이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인,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누가 보이냐면 여기가 보입니다. 여기가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자, 여기 있는 면이 현재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면도 보여요. 여기 있는 면이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도 보여요. 그 면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숨겨진 면이 또 있죠. 그게 누구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아이고 거꾸로 그렸네. 자, 여기는 은선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원의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또 하나 원의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원의 중심선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끝점이죠. 원의 끝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끝점이 이렇게 내려가겠군요. 그 다음 또 다른 원의 끝점은 여기입니다. 다시 또 다른 원의 끝점은 여기고요. 요 안에 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엘립스 첫 번째 끝점, 두 번째 끝점, 그 다음 마지막 끝점.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 자, 여기도 자, 삭제. 자, 랭스는 델타 5mm. 그 다음 이 부분은 은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스케일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420에 297 옵셋 10mm 스케일 50배. 자, 얘를 50배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 종종 뭘 하냐면 이거 배율 바꾸는 작업을 종종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50분의 1 도면을 받아서 뭐 60분의 1이나 40분의 1로 배율을 바꾸는 작업을 종종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50분의 1 도면이잖아요. 얘를 40분의 1로 바꾸고 싶어요. 스케일. 자, 레퍼런스. 지금 축척이 50이죠. 엔터 40으로. 축척 40분의 1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확인. 렉탱글 420,297 스케일 40배.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로 그리지 않고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 많이 하니까 얘는 꼭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트레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계속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예요.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익스텐드가 이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에 들어가겠죠. 자, 스트레치 늘리기입니다. 이 늘리기를 쓸 때는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두 개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끝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끝점을 포함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포함 선택이 아니고 포함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끝점이 선택이 안 되면 스트레치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스트레치. 지금 끝점이 아예 선택이 안 돼 있죠. 안 돼요. 스트레치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끝점 들어가 있죠. 여기 두 개 선택돼 있죠. 엔터. 어떤가요? 늘어나나요? 네.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 있어야만,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 있어야만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포함 선택, 두 번째는 걸침 선택. 윈도우 셀렉션, 크로스 셀렉션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바로 이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트레치. 지금 이건 포함 선택입니다. 이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걸침 선택을 해야만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얘를 분해를 해버리죠. 자, 분해. 그럼 이렇게 분해돼 버립니다. 명령어가 explod예요. 여기 explod가 있네요. explod는 분해하는 명령어입니다. 폴리선을 분해하거나 혹은 어레이를 분해할 때 쓰는 명령어가 explod입니다. 나중에 배울 블록도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데 뭉쳐져 있는 어떤 기호들을 다 분해할 때 쓰는 게 explo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폴리선이잖아요. 분해.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돼 버립니다. 자, 스트레치 포함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분해가 됐잖아요. 분해가 됐으니까 얘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다 따로따로예요. 스트레치 그래 놓고 이렇게 선택해 버리면 이동이 돼 버린단 말이죠. 이거 그냥 이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 버리면 늘리기가 돼요.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끝점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씩 또 늘리기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한 점만으로도 얼마든지 늘리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에는 조금 재미난 게 숨어 있는데, 자, 이거예요. 자, 이동을 하나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하면 여기 그립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그립을 클릭하고 그냥 이동해 보세요. 스트레치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면 여기에 그립이 들어가죠. 클릭하고 이동해 보시죠. 같이 스트레치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선택을 했어요. 여기 그립이 있죠. 그죠? 그립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커맨드를 한번 보시죠. 아이고. 스트레치죠. 엔터. 무브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엔터. 로테이트로 되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 미러. 다시 스트레치.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그립 안에는 명령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명령어들. 스트레치, 무브, 로테이트, 그 다음 스케일, 그 다음 미러.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명령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립만 클릭해가지고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어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랭스는 하나 했어요. 그죠? 자, 랭스 먼저 다이나믹이요. 다이나믹은 동적인이란 뜻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적당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다이나믹입니다. 익스텐드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익스텐드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이지만 이렇게 다이나믹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마우스로 혹은 내가 눈짐작으로 대략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랭스는 이번엔 토탈이요. 토탈은 선의 전체 길이를 의미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선의 길이, 예를 들어서 200mm. 그리고 클릭하면 너무 작군요. 200mm 끝났네요. 모든 선의 길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몇 개 그려봤어요. 자, 랭스 토탈 200mm. 그러면 이와 같이 선의 길이가 전부
200mm로 딱 고정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토탈에 보면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도요. 이거는 이렇게 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호에다가 제가 6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60도로 맞춥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라인, 그리고 각도를 측정하면 (60도) 맞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각도 알아서 측정해 줍니다. 자, 랭스는 그 다음 퍼센트 100분율입니다. 100보다 작으면 크기를 줄이는 거고 100보다 크면 크기를 키우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배 커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이 이렇게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랭스는 델타네요. 델타는 증가하고 감소한 값이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와 같이 10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안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00mm보다 짧으니까. 다시 볼까요? 델타 100mm. 클릭하면 100mm씩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랭슨의 델타를 이용해서 중심선의 길이를 조금씩 더 크게 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실까요? 우리가 짬짬이 트림, 브레이크, 익스플로드까지, 조인까지 다 했네요. 여기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할 건데, 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포인트를 모르면 못 씁니다. 쓸 수 없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먼저 포인트를 먼저 써보도록 하죠. 포인트 클릭하면 끝납니다. 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포인트. 자, 여러분들도 화면상에다 점을 이렇게 찍어 보시죠. 점이 하나씩 찍힐 겁니다. 포인트는 점을 찍는 명령어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P타입이에요. 포인트 타입의 약자입니다. 단축키 PT입니다. 포인트 타입 대화 상자 뜨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포인트의 타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찍을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바꿔 보시죠. 포인트 타입. 자, 화면을 크게 해놓고 보면 이렇게 위에는 여러 가지 점의 모양들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화면에 상대적으로 5%만 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즉 다시 말해서 5유니트로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오토캐드가 밀리미터 단위로 세팅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5mm로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화면의 5%를 기본으로 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5% 맞나요? 또는 이건 5% 맞나요? 아니죠. 화면의 크기가 변동되면 얘도 자연스럽게 변동이 돼야 됩니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안 바뀌네 얘는. 그죠? 이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여기 리젠이요. 원래 화면 재생 명령어가 리드로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화면 재생입니다. 얘는 단축키가 R이고 얘는 R2고 이해되시죠? 리드로우라는 명령어 이제 안 써요. 이제 안 씁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리젠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자, 리젠 화면 재생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리젠 그럼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화면의 크기를 바꾸어 보시고 리젠 한번 해보시죠. 자, 리드로우와 리젠의 차이는 이겁니다. 리드로우는
화면 재생성입니다. 화면 재생이에요. 똑같은데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재계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 메모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죠? 컴퓨터에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에도 메모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키보드에도 마우스에도 프린터에도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아주 소량 존재해요.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메모리를 버퍼라고 하는데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막 안 나면 농담 삼아서 너 버퍼링 걸렸네 그러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작으니까 생각이 멈췄다는 얘기죠. 아주 소량의 메모리를 버퍼라고 합니다. 이 모니터의 화면의 모습이 저장이 돼요. 메모리에. 그 버퍼에 화면의 모습이 저장이 됩니다. 이 화면의 모습을 재계산시켜라. 그러니까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재생성해라. 이게 리드로우의 명령어고, 리제는 뭐냐면 컴퓨터 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 가지고 CPU에서 재계산해서 모니터에 다시 보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계산하는 위치가, 재생하는 위치가, 리제는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재계산해라, 이런 얘기고, 리드로우는 모니터 버퍼에 저장된 내용을 화면에 재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럼 리젠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에서 계속 불러다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느려져요. 리젠을 계속 쓰게 되면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왜냐면 계속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젠의 단점은 그거예요. 원래는 리드로우를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리젠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거 가지고 컴퓨터가 느려지지는 않아요. 지금은 컴퓨터가 충분히 빠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라인.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선을 연결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오스냅을 쓰면 될까요? 자, 센터 오스냅 써보죠. 센터. 잡히나요? 다시요. 교차점이니까 인터섹션. 잡히나요? 안 잡혀요. 그러면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될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노드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노드. 무슨 뜻이냐면 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요. 노드 오스냅을 써야만 정확하게 이렇게 점을 찾아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뭘까요? 허상입니다. 허상. 이해되셨나요? 자,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둥둥 떠다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표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부표 아래에 암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암초가 있을 때 그 암초 위에다 부표를 띄워 놓습니다. 그러면 선장님들이 다니다가 거길 피해서 들어가요. 또 하나는 부표 밑에 그물을 던져 놓고 맨 끝에 부표를 달아 놓는 거죠. 그러면 선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표 찾아가서 그거 건지는 거죠. 그러면 그물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부표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 밑에 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학적인 정의로 보자고요. 점은 크기가 있나요? 없어요. 면적이 있나요? 없어요. 모양이 있나요? 없어요. 점은 크기도 부피도 면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연결해 보시죠. 오스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인 보시면 여기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니어레스트 근처란 뜻이에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니어레스트 커서 근처의 모든 점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 니어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브젝트 위의 모든 점입니다. 보시면 오브젝트 위의 모든 점이 이와 같이 다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러 하면서 엘립스를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엘립스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니어레스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처점을 찾은 거죠. 서클, 니어레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엘립스, 니어레스트, 그 다음에 니어레스트. 이런 식으로 잡은 겁니다. 오브젝트 위에 모든 점이란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특히, 하시면서 들으세요. 노드하고, 그러니까 점을 찾는 오스냅은 두 개예요. 노드하고 니어레스트하고. 종종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 CAD 시험이, 그러니까 CAD 명령어 물어보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점을 찾는 오스냅이 아닌 것은, 그래서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엔 디바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라인, 제가 적당히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언제 한번 나왔냐면 어레이 때 한번 나왔어요. 경로 배열할 때 디바이드 메주어 나왔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디바이드는 똑같이 등분으로 나눈 거. 6등분, 7등분. 그러니까 길이는 모르는 거죠. 길이는 모르고 조각으로 나누는 걸 등분이라고 하고,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500mm씩, 300mm씩 이렇게. 길이로 나눌 때 쓰는 게 메주어입니다. 먼저 디바이드입니다. 자, 디바이드. 그리고 클릭한 다음 몇 조각? 예를 들어서 6조각. 그럼 6조각으로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실제로 오브젝트가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포인트가 원래 포인트의 모양은 얘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죠. 디바이드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죠.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를 모르면 디바이드를 못 써요. 메주어를 못 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메주어입니다. 메주어 가까운 쪽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여기 선택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나가요.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가까운 쪽부터 이렇게 계산해 나갑니다. 자, 클릭하고 개수는 제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m 단위로 나눠주세요. 이렇게요. 100mm로 나누고 짜투리 남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메주어 이번에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100mm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짜투리가 남게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